윌리엄 셰익스피어 한여름밤의 꿈 일막 2장. 목수 퀸스, 가구장이 스너, 배틀장이 보터, 풀무장이 플룻, 댐장이 스나우트, 그리고 양복장이 스타블링 등장. 퀸스, 단원들은 다 모였어? 보터, 사람들을 한꺼번에 한 사람씩 대본에 따라 불러보는 게 가장 좋겠어. 퀸스, 여기 이 두루마리에 공장님과 부인의 결혼식 날 밤 두 분 앞에서 있을 우리의 막간극에 아테네를 통틀어 역을 맡기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이름은 죄다 적혀 있어. 보통 퀸스 형, 우선 그 극이 무얼 다루는지 얘기해. 그런 다음 배우들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결론을 내리지 그래. 퀸스, 알았어. 우리 극은 피라미스와 티스베의 가장 구슬픈 코미디 그리고 가장 비참한 죽음이야. 보통 아주 훌륭한 작품이야. 틀림없어. 게다가 유쾌하고. 그럼 퀸스 형, 대본 따라 배우들을 불러봐. 이보게들 펼쳐앉지. 퀸스, 부를 테니 대답해. 배틀장이 닉 보텀? 보텀, 여기 있어. 내 역할이 뭔지 말하고 나서 진행해. 퀸스, 닉 보텀, 자네는 피라모스 역으로 정해졌어. 보텀, 피라미스가 뭐야? 연인이야? 폭군이야? 퀸스, 연인인데 사랑을 위해 아주 멋지게 자결하는 사람이지. 보텀, 그걸 진짜로 연기하면 눈물깨나 불러일으킬 텐데. 내가 그걸 하면 관객들에게 눈을 조심하라고 해. 난 폭풍을 일으킬 거고 상당히 애처롭게 말할 거야. 나머지 배우. 하지만 내 체질에는 폭군력이 최고야. 난 에라클레스를 기똥차게 연기하거나 열변을 토하고 난리 부리는 역할도 할 수 있어. 쌩쌩 나는 바윗돌, 꽁꽁 닫힌 감옥문, 와장창 때리면서 부숴버릴 것이고, 태양신을 태운 마차, 멀리 멀리 불 비추며 바보 운명 여신들을 쥐락펴락하리라. 이건 고상한 거였어. 이제 나머지 배우들의 이름을 불러봐. 이건 에라클레스의 말투고 폭군의 이건 고상한 거였어. 이제 나머지 배우들의 이름을 불러봐. 이게 에라클레스의 말투고 폭군의 말투야. 연인은 좀 더 애처롭지. 퀸스, 풀무장이 프란시스 플루트, 여기요 피터 퀸스. 퀸스, 플루트, 자네는 티스베를 맡아야겠어. 플루트, 티스베가 뭔데요? 방랑하는 기사인가? 퀸스, 피라미스가 사랑하는 숙녀야. 플루트, 에이 정말 여자 역을 시키지 마세요. 수염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퀸스, 그런 건 상관없어. 망사로 가리고 할 테니까. 그리고 원하는 만큼 작게 말할 수도 있어. 보통 얼굴을 가릴 수 있다면 티스베 역도 내가 하게 해줘. 나 엄청나게 적은 목소리로 말할 거야. 티스네, 파라무스, 그리운 내 님이여. 그대의 티스베, 그녀의 숙녀예요. 퀸스, 아니야, 자넨 피라무스 역을 해야지 돼. 그리고 플루트, 자네가 티스베고. 보텀, 그렇다면 계속해. 퀸스, 양복장이 로빈 스타블링, 여기야 피터 퀸스. 퀸스, 로빈 스타블링, 자넨 티스베 어머니 역을 해야겠어. 댐장이 톰 스미오트, 여기야 피터 퀸스. 퀸스, 자네는 피라미스의 아버지, 나는 티스베의 아버지. 가구장이 스넉, 자넨 사자 역할이야. 그러면 극이 다 맞춰진 것 같구만. 스넉, 사자 역은 다 써놨어? 그렇다면 제발 그걸 내게 주게. 난 외우는 게 더디니까. 퀸스, 자네 역은 즉흥적으로 할 수 있어. 어흥 소리를 내는 것 뿐이니까. 보텀, 사자 역도 내가 하게 해줘. 내 어흥 소리를 들으면 누구든지 마음이 시원하게 해줄 테야. 내가 어흥하면 공장님은 어흥 한 번 더 해봐라, 어흥 한 번 더 해봐 하실 거야. 퀸스, 자네가 그걸 너무 무시무시하게 했다가는 공작 부인과 숙녀들을 놀라게 할 테고 그분들은 비명을 지르실 거야.
그럼 그걸로 우린 모두 목매달려 죽을 거야. 모두 목매달려 죽을 거야. 너나 할 것 없이. 보통 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숙녀들을 겁줘서 혼을 빼놓는다면 그분들이 우리 목매달 도리밖에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는 목소리를 악화시켜 젖바늘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할 거라고요. 마치 꾀꼬리가 된 것처럼 할 거란 말입니다. 퀸스, 자네는 피라무스 말고 어떤 역도 할 수 없어. 왜냐면 피라무스는 잘생긴 남자니까. 여름날에 만나는 남자처럼 멋진 사람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신사 같은 남자니까. 그러니까 자넨 피라무스 역을 해야만 해. 보통. 그렇다면 내가 맡도록 하지. 어떤 수염을 달고 그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퀸스, 그야 자네 맘대로지. 보통. 나는 그걸 그 흔한 밀집 색깔 수염이나 그 흔한 오렌지 갈색 수염이나 그 흔한 자주색 물들인 수염이나 그 흔하고 완벽한 노랑, 그 흔한 프랑스 금화 색깔 수염으로 해낼 거야. 퀸스, 그 흔한 프랑스 병에 걸린 사람 머리엔 금화처럼 털이 전혀 없지. 그래서 수염 없이 연기할 거야. 하지만 이보게들, 이건 자네의 각자의 역할이야. 그리고 자네들에게 간청컨대, 요청컨대, 요망컨대 내일 저녁까지 외워주길 바라네. 그런 다음 시내에서 1마일 떨어진 궁정숲에서 달밤에 만나세. 우린 거기에서 연습할 거야. 시내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우리 뒤를 밟아서 계획이 알려질 테니까. 나는 그동안 그게 필요한 소도구 목록을 만들어 보겠네. 날 실망시키지들 말게나. 보통. 우린 만날 거야. 그리고 거기서 가장 음란하고 용감하게 연습할 거야. 신경들 쓰라고. 완벽하도록. 안녕. 퀸스. 공작의 참나무 밑에서 만나세. 보통. 됐어. 안 나오면 꽝이지 뭐. 함께 되자. 2막 1장. 한쪽 문에서 요정, 다른 쪽 문에서 퍽 등장. 퍽. 웬일로? 정령아. 어딜 그리 쏘다녀? 요정. 언덕 너머 골장 너머 숲을 지나 덤불 지나 수렵장과 울장 너머 큰 물과 불을 지나 달의 천구층보다 더 빠르게 내가 아니 쏘다니는 곳은 없어. 그리고 난 요정 여왕 위하여 이슬로 풀밭 위에 원을 그려. 큰 앵초는 여왕 근위병인데 그들의 금외투에 박힌 점은 요정들이 하사받은 홍옥이고 그 반점엔 향내가 살아있어. 난 이곳 이술방을 열심히 찾아내어 모든 앵초 귀에다 진주를 달아야 해. 잘 가라 촌뜨기 정령아. 나도 갈게. 여왕께서 요정 다 데리고 곧 이리로 오실 거야. 퍽. 왕께서는 오늘 밤 여기서 잔치를 벌이셔. 여왕이 그의 눈에 때 안 띄도록 조심해. 오베로는 극도록 사납고 화나셨어. 인도의 왕에게서 훔쳐온 미소년을 그녀가 시종으로 가졌기 때문이야. 그렇게 귀여운 억둥이 그녀에겐 없었지. 질투에 찬 오베로는 거친 숲속 돌아다닐 수행원 기사로 그 애를 가지려 했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소년을 억류하고 화환을 씌워주며 애지중지하고 있어. 그래서 두 분이 숲속이든 풀밭 위든 맑은 샘 주변이든 별빛 밝은 밤이든 만나면 다투게 되니까 모든 요정 두려워서 도토리 꼭지 속에 기어들어 숨는단다. 요정. 네 형상을 완전히 착각한 게 아니라면 넌 바로 교활하고 짓궂은 정령인 로빈 구펠로야. 네가 바로 마을의 처녀들을 놀라게 만들고 우유기름 걷어내며 따로는 맷돌을 안에서 조작하여 숨가쁜 아낙네가 헛돌리게 만들고 때로는 술 흉어가 안 생기게 하거나 밤 길손들 속여먹고 다치며 웃는 애지. 널 도깨비, 친절한 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넌 그들을 도와주고 행운을 가져다줘. 그게 바로 너잖아. 퍽. 네 말이 맞았어. 내가 바로 그 유쾌한 밤의 방랑자란다. 난 어릿광대 짓으로 오베론을 웃겨들여 콩 먹고 통통해진 말처럼 변장하고 안망아지 목소리로 힝 하고 울면서
난 때로 불에 구운 능금과 꼭 같은 형태로 수다쟁이 사발 속에 몰래 숨어 있다가 그녀가 마실 때 입술을 탁 치고 주름 잡힌 늙은 목에 술을 쏟게 만들지. 똑똑한 노파께서 가장 슬픈 얘기할 때 때론 나를 산발의 의자로 잘못 알아. 그때 내가 잽싸게 몸을 빼면 그녀는 넘어지며 어이쿠 소리친 다음에 헛기침한단다. 그러면 모든 청중 배꼽 쥐고 웃으며 넘치는 기쁨 속에 재채기 하면서 맹세하게 더 유쾌한 시간은 없었다고 말들 하지. 하지만 비켜라 요정아, 오베론 나오신다. 요정, 여왕님도 오시네. 저분은 가셨으면 좋겠어. 한쪽 문에서 요정의 왕 오베론 그의 시종들과 함께, 다른 쪽에서 여왕 티타니아 그녀의 시종들과 함께 등장. 오베론, 달빛 아래 잘못 만난 오만한 티타니아. 티타니아, 하, 질투하는 오베론? 요정들아 저리 가. 난 그와 잠자리도 동무도 그만뒀어. 오베론, 멈춰라 성급한 것. 내가 남편 아니더냐? 티타니아, 그럼 난 당신의 부인이죠. 하지만 난 알아요. 언제쯤 당신이 요정나라 빠져나가서 코린의 모습으로 하루 종일 앉아서 매혹적인 필리다에게 보리필이 불러주며 사랑을 읊었는지. 여긴 왜 왔어요? 머나먼 인도에서 온 이유가 뭐예요? 장화씨는 아가씨, 당신의 무사애인 저 씩씩한 아마존의 여왕이 테세우스와 결혼해야 되니까 그들의 혼인과 후순을 축복해 주려고 온 것이 틀림없잖아요. 오베론, 티타니아, 어떻게 당신이 창피하게 히폴리타 끌어들여 내 평판을 건드리오. 당신의 테세우스 사랑을 내가 아는 줄 알면서. 페리군의 강간한 그 친구를 당신이 희미한 밤중에 달아나게 인도해줬잖소. 또한 그가 아름다운 이글스와 아리아드네, 안티오파와도 서약을 깨게 하지 않았소. 티타니아, 그건 다 질투심이 꾸며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여름이 시작된 이래로 언덕이나 골짜기나 숲이나 초원에서 자갈 깔린 연못가나 골풀 덮인 개울가나 평평한 해변에서 속삭이는 바람 따라 원물을 추려고 만나기만 했다 하면 당신은 소란피와 우린 우리 방해했죠. 따라서 바람은 우리에게 헛되이 불고 나서 복수라도 하듯이 유독성 안개를 바다에서 빨아올려 땅 위에다 떨구니까 시시한 강들조차 모조리 오만하게 부풀려 막고 있는 강둑을 넘어가게 되었어요. 따라서 황소들은 헛되이 멍에 끌고 농부들은 땀방울을 낭비하며 푸른 밀은 다 커서 수염도 달기 전에 썩었고 물에 잠긴 들판의 야무리는 비었으며 까마귀는 병든 가축 시체들로 살이 찌고 모리스 춤터에는 진흙만 가득하며 무성한 풀밭 위의 정교한 미로들은 아무도 밟지 않아 식별이 불가능해졌어요. 인간들은 겨울철에 생기가 모자라고 밤에도 찬송가나 축가를 들을 수 없어요. 그 때문에 홍수를 관장하는 달님이 창백한 분노의 빛으로 온 대기를 적시니 류머티즘 계통의 질병이 쫙 퍼졌죠. 이러한 이변의 결과로 우리는 계절이 뒤바뀐 걸 봅니다. 백발의 무서리가 새빨간 장미의 싱싱한 꽃잎 위에 내리고 노인 같은 겨울의 얇고도 차가운 머리 위엔 아름답고 향기로운 여름 꽃눈 화환이 조롱하듯 얹혔으며 봄과 또 여름과 결실의 가을과 분노한 겨울이 형상복을 바꾸니까 당황한 세상이 이제는 어느 게 어느 계절 산물인지 몰라요. 바로 이런 폐해가 생겨나게 만든 것이 우리 둘의 싸움이고 우리 둘의 다툼이며 우리가 그 원인 제공자란 말이에요. 오베론, 그렇다면 고쳐봐요. 당신한테 달렸으니. 티타니아가 왜 오베론을 거역해야만 하오. 난 꼬마 옥둥이 하나를 으뜸시동 삼으려고 구걸하는 것뿐인데. 티타니아, 마음 푹 놓으세요. 요정나라 다 준대도 내게서 못 사가요. 걔 어미는 날 섬기는 여신도였는데 향내나는 인도 공기 맡으며 밤중에 내 곁에서 정말 자주 수다를 떨었고 바다 위를 향해야 하는 무역선을 지켜보며 넵튠의 황금빛 모래 위에 같이 앉아 있었죠.
그때 우린 돛들이 음탕한 바람으로 배불러지는 걸 보면서 웃었는데 그녀는 내 어린 종자로 크게 부푼 자궁 안고 헤엄치듯 귀여운 걸음으로 그 돛을 따라가며 흉내냈고 육지 위를 달리며 귀한 상품 가득 싣고 항해에서 돌아오듯 하찮은 것 주어서 내게 다시 돌아왔죠. 하지만 인간인 그녀는 개 때문에 죽었고 난 그녀를 위하여 그 애를 기르며 그녀를 위하여 그이와 떨어지지 않겠어요. 오베론, 이 숲속엔 얼마나 머무를 작정이요? 티타니아, 아마도 테세우스 결혼날 뒤까지요. 당신이 인내하며 우리와 원무추고 우리의 달밤 잔치 보겠다면 같이 가고 아니면 피해요. 나도 당신 멀리 할 테니까. 오베론, 그 애를 내게 줘요. 그럼 함께 갈 테니까. 티타니아, 요정왕국 준대도 안 돼요. 요정들아 가자. 더 이상 머물다간 연락 없이 싸우겠다. 티타니아와 시종들 함께 퇴장. 오베론, 그래 가봐. 수풀을 벗어나기 이전에 이 모욕의 대가로 고문을 해줄 테니. 귀여운 퍽, 이리 와. 넌 기억하느냐? 내가 한번 높은 곳에 앉아서 듣자 하니 돌고래 등에 탄 인어 아가씨 하나가 너무나도 감미로운 화음을 뽑아내어 그녀의 노래에 거친 바다 가라앉고 별들이 그 바다 아가씨의 음악을 들으려고 미친듯이 궤도를 뛰쳐나갔던 때를 퍽 기억해요. 오베론, 바로 그 순간에 난 봤어. 차가운 달림과 땅 사이를 날아가는 중무장한 큐피드를. 서쪽에서 등극한 아름다운 정열을 그는 겨냥했었고 10만의 가슴을 꿰뚫을 듯 세차게 사랑의 화살을 시위를 놓으면서 날렸지. 하지만 그 어린 큐피드의 불같은 화살은 순결하고 습기 찬 달빛 속에 꺼졌으며 수녀 여왕께서는 연정에 안 빠진 채 처녀의 명상을 계속하고 계셨단다. 근데 난 그 화살이 떨어진 곳 지켜봤어. 서쪽의 작은 꽃에 떨어졌고 원래의 우윳빛이 사랑의 상처로 이제는 자주로 변했는데 처녀들은 그것을 펜지라고 부른단다. 내가 한번 보여줬던 그 꽃을 가져와라. 잠자는 눈꺼풀에 그 꽃즙을 바르면 눈 뜨고 처음 보는 생물에게 남자든 여자든 미치도록 혹하게 만들 수 있단다. 그 약초를 가져와. 그런 다음 넌 다시 큰 고래가 3마일을 가기 전에 여기로 와. 퍽, 40분 안으로 지구에게 허리띠를 빙 둘러매줄게요. 퇴장. 오베론, 그 즙을 얻은 다음 티타니아가 잠들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의 눈 속으로 이 액체를 넣어야 하지. 그녀는 깨어났을 때 처음으로 보는 것을 사자든 곰이든 늑대든 황소든 성가신 성성이든 참견하는 원숭이든 사랑의 의무로 뒤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시에서 마법을 풀기 전에 자신의 시동을 내놓게 만들 테다. 그런데 이 누구야? 이들 눈에 난 안 보여. 그래서 이들의 대화를 엿들어 볼 테다. 드미트리우스와 그를 따르는 헬레나 등장. 드미트리우스, 난 너를 사랑 안 해. 그러니까 뒤쫓지 마. 라이센더와 아름다운 허미아는 어디 있어? 하나는 내가 죽일 거고 다른 하나는 나를 죽여. 그들이 이 숲으로 도망쳤다 했잖아. 그래서 난 여기 왔고 이 숲에서 미치겠어. 왜냐면 허미아를 만나볼 수 없으니까. 저리 가. 사라져. 더 이상 날 쫓지 마. 헬레나, 자석 같은 심장 가진 당신이 날 끌어요. 하지만 쇠는 안 끄네요. 내 심장은 강철같이 진실한데. 끄는 힘을 버리면 당신 쫓는 내 힘도 없어질 거예요. 드미트리우스, 내가 너를 유혹해? 살갑게 말을 해? 그보다는 오히려 널 사랑하지도 할 수도 없다고 명백하게 말하잖아. 헬레나, 바로 그 때문에 더욱더 사랑해요. 난 당신 애완견이에요. 그래서 드미트리우스, 당신이 때리면 때릴수록 아첨할 거예요. 애완견 다루듯이 나를 차고 때리고 무시하고 버리세요. 하지만 당신을 따르게 그럴 가치 없더라도 허락만 해줘요.
당신의 개 다루듯 날 다뤄달라는 것보다 내게는 그것도 존귀한 처지긴 하지만 더 나쁜 처지를 내가 어찌 구걸해요. 드미트리우스, 내 마음의 증오심을 너무 부추기지 마. 너를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니까. 헬레나, 난 당신 못 보면 구역질이 나는데. 드미트리우스, 당신은 당신의 정숙함을 너무 크게 훼손하고 있어요. 도시를 떠나서 사랑 않는 사람 손에 자신을 내맡기고 당신의 처녀성이라는 값비싼 물건을 야밤의 기회와 인정 없는 장소에 나쁜 꾀을 믿고서 넘기다니 말이오. 헬레나, 당신의 미덕이 내 특권이에요. 그 때문에 당신 얼굴 볼 때면 밤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둠 속에 있단 생각 안 들고 이 숲 속에 세상 만물 없지도 않아요. 내 보기엔 당신이 온 세상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나 혼자를 할 수 있죠? 온 세상이 여기서 나를 보고 있는데. 드미트리오스, 난 도망칠 거고 덤불 속에 숨은 다음 야수들의 처분에 널 맡겨둘 거야. 헬레나, 최악의 야수라도 마음은 당신 같지 않아요. 마음대로 달아나요. 얘기가 바뀔 테니. 아폴로가 도망가고 다프네가 추적하며 비둘기가 그리핀 뒤쫓고 온순한 안사슴이 호랑이 잡으려 속력을 낸다고요. 헛속력을 겉보가 뒤쫓고 용사가 주랭랑을 치니까. 드미트리우스, 질문받고 있진 않을 테야. 가게 해줘. 만약 나를 따라오면 숲속에서 너에게 못된 짓을 할 테니까 날 믿지 말라고. 헬레나, 그래요. 신전에서 도시에서 들판에서 못된 짓을 했어요. 아이 참, 드미트리우스, 당신의 잘못은 여성을 정말로 욕보여요. 우리는 남자처럼 사랑 놓고 못 싸워요. 구애를 받아야지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드미트리우스 퇴장, 뒤따를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 손에 죽어서 지옥을 천국 만들 거예요. 퇴장. 오베론, 잘 가라 요정아. 그가 숲을 뜨기 전에 도망은 네가 치고 사랑은 그가 구할 것이다. 퍽 등장. 그 꽃을 가져왔어? 어서 와 떠돌이야. 퍽, 예 여기 있어요. 오베론, 이리 좀 줘봐라. 나는 야생의 백리향이 활짝 피고 앵초와 머리 숙인 제비꽃이 자라며 해당화, 향기로운 사향장미, 감미로운 인동으로 완전히 뒤덮인 언덕을 알고 있어. 거기서 티타니아는 꽃들을 파묻혀 춤과 기쁨, 자장가로 밤중에 잠든단다. 그곳에서 큰 뱀은 7보 허물 걷는데 그 넓이가 요정 하나 감쌀 정도 될 거야. 그럼 난 이 집으로 그녀 눈을 문질러 혐오스러운 환상들이 가득 차게 만들 테다. 너도 조금 가지고 이 숲속을 뒤져봐라. 아테네 아가씨 하나가 경멸에 찬 청년을 사랑하고 있단다. 그의 눈에 칠해줘라. 하지만 그 다음에 그가 알아보는 것이 그 아가씨이도록 해. 남자가 걸친 데 아테네 복장은 식별할 수 있을 거다. 그녀가 애인을 좋아하는 것보다 남자가 더 좋아하게 되도록 조심해서 시행해라. 그리고 첫 닭이 울기 전에 날 만나도록 해. 퍽,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인님. 그리하겠습니다. 함께 퇴자.